우리는 지금 새로운 지능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한 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비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빠른가가 아니라 무엇이 더 인간적인가를요. 그리고 그 차이는 성능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가치의 방향에서 드러납니다. AI가 사람 같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사람과 AI의 차이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의 그 너머를 향해서 열려 있는 존재다. 인간은 초월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인간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 모든 것의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더 높은, 더 숭고한, 더 깊은 가치를 향해서 늘 열려져서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존재다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저는 기계를 그런 데 차별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이 한편에서는 한계에 지어져 있는 존재예요. 인간 분명히 나의 그 어떤 그런 인식의 한계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인간은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 한계에 의해서 둘러싸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한계에 의해서 둘러싸인 존재이지만 언제나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한계를 한 걸음 더 벗어나고자 하는 끝없는 어떤 그 갈구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지만 그 한계를 끝으로 두지 않고 다음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 갈망이 쌓여 기술을 만들었고 이제는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SNS를 할 때 경제적 보상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했고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거든요. 내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그 기쁨이 경제적 가치보다도 더 컸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지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의 이면에는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잘 선용한다면 우리가 생산성의 어떤 결과가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보람, 의미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거든요. 직업이 많이 바뀔 거고 직업에 대한 재정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직업이 없어지고 직업이 없어짐으로 인한 어떤 상실감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를 재정의하면 우리는 창조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상실자가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정의된 그 일의 새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진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인간 고유의 경쟁력, 호기심, 상상력, 그걸 기반으로 한 창의성,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경제를 우리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크리에이터 경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세상, 자기의 호기심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게임을 개발하고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제대로 된 인간다운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동반자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에이터, 즉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되는 것이고 그 창조의 기쁨이 그 많은 것들을 저는 상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들게 되면 그 창조는 결국 저는 의미와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연결되고 결국 경제적 가치로 저는 다시 돌아갈 거라고 봐요.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세상은 멀리 있는 미래라기보다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미 시험 중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가입니다. 시간이 들여가지고 나만의 챗GPT, 나만의 내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챗GPT를 마련해 가는 과정이 예전에 친구를 사귀는 과정,
같이 공존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저의 어떤 역할이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챗GPT 역할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존 모델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챗GPT가 굉장히 그런 두려운 존재고 뭐 그러니까 가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더 사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서로 약점을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더 많이 이용하고 또 더 많이 자기가 생각을 더 집어넣고 더 자기 생각을 통해서 챗GPT를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로 이제 윈윈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선 이야기는 사용을 멀리하기보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연습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더 실무적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공부처럼 단기간에 익혀야 할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만들 수 있을까요? AI를 잘 사용한다라는 단어 자체가 단기간에 뭔가를 배운다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AI를 공부한다라는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를 열심히 그 수학 공부하듯이 열심히 외워서 수학 문제를 풀고 하지 말고 AI를 이제는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AI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의 한계를 잘 인지하면은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주면 얘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인간이 잘하는 부분과 AI 잘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좀 더 AI를 잘 쓰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글을 쓰고 말을 배우는 과정을 한번 반추를 해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는 글을 쓰는 걸 배울 거야, 말하는 걸 배울 거야 하면서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일상사에서 AI를 자연스럽게 쓰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습득을 하는 게 AI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AI를 사용을 해서 내가 AI를 쓰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AI를 좀 더 써보면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AI를 좀 써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AI를 좀 더 친숙해지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너무 사람과 분리되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글을 쓰고 말을 쓰듯이 AI를 쓸 수 있도록 하는 AI 기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편이 묻는 건 무엇을 할 수 있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그 안에 어떤 인간을 남길 것인가입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린 만큼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 성능보다 의미. 그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일 겁니다.